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준범입니다. 이번에 27강 부가가치세법 총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편 부가가치세법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8편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가가치세법은 물건에 대한 세금이에요. 말 그대로 부가, 그러니까 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부가가치세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플러스 그 다음 세금을 더해서 하는 게 이 부가가치세의 정의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사람이 벌어들이는 세금이 아닌 물건에 대한 세금이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부가가치세법 총론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법은 처음 제정된 것이 1977년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일대 얘기고요. 서거하기 딱 2년 전에 해당하는 부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이 당시 법령은 36개의 법과 6개의 부칙으로 시작을 합니다. 현재 지금 부가가치세법 총론은 법령이 지금 2배수인 70개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없는 부분을 좀 이제 추가하고 이렇게 돼서 현재 지금 7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때 그 물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 물가가 엄청나게 뛰었어요. 처음에. 진짜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다라고 하면은 판매 가격을 뭐 300원에 올린다든지 뭐 아니면은 200원짜리를 뭐 500원에 판매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세금이 붙으니까 그 처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부분에 세금의 당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뭐든 처음 시작은 혼란의 연속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안정되어서 이거 적응이 되잖아요. 안정되어서 이렇게 깔아 앉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처음이 많이 혼란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부가가치세는 물건에 대한 매매로서 물건에 대한 이제 사고 파는 거래. 구매하는 경우 10%를 부담하고 판매하는 경우 10%의 세율을 붙여서 판매하였다. 여기 줄 것이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엄청난 물가 폭등이 일어나서 했었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10%가 아니에요. 10%가 아니고 13%였습니다. 첫 번째는. 근데 점점 이렇게 이제 내려가다가 한번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다가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10%가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현행세율 얼마? 10%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이제 13%라고 붙인 부분이 이제 1977년도죠. 근데 이제 전 대통령일 때는 1980년대에서 한번 1%인가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총선에 의석수가 2석밖에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부가가치세 세율을 점점 줄여서 현행 몇 프로라면은 10%가 딱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한번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11%로 올리자라는 얘기가 신문에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11% 올리면은 연간 세수 수입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왜냐면은 우리는 물건을 사고 이제 판매하는 쪽에서 간접세가 일어나니까 그만한 세수가 많이 확보가 되어서 11%까지 올리자라고 했었죠. 했는데 그 얘기 어떻게 됐어요? 폐지가 됐어요. 왜냐면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일 때 총석을 2석밖에 차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에서 만약에 의석수 몇 개 차지했을까요? 많아도 20개였죠. 그걸 우려해서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올렸습니다. 어떻게? 일본인 경우에는 1%를 올린다고 했는데 당연히 반발은 심하죠. 이 세금 가지고 또 뭐 할 거냐? 또 쓸데없는데 쓸 거냐?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를 올린 거는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설득을 해서 1%를 올렸습니다. 일본의 부가가치세는. 근데 현행상 어떻게 돼 있어요? 실현이 되고 있죠. 진짜 현실적으로 1% 올린 만큼 복지에다가 다 쏟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 약속을 지킨 건데 한국은 가능할까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내리는 건 가능해도 올리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라는 부분 자체를 만질 수가 없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제일 싸요. 뭐 어떤 국가는 부가가치세가 35%인 데도 있고요. 뭐 어떤 국가는 20%대인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부가가치세가 가장 싼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얘기했듯이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했었고요. 첫 번째 줄 여기 제일 끝에 보시면은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 중 하나로서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어디까지 줄 거면 되냐면은 여기 간접세 중 하나 이렇게까지 줄만 꿔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설명해 볼까요? 부가가치는 물건이나 서비스 생산 과정에서 새로 덧붙여진 가치. 부가가치세는 세금이죠. 세금을 포함시킨 거고 현재 세율은 10%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율은 얼마? 10%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 걷어들이는 세금이에요? 물건에 걷어들이는 세금이에요? 맞습니다. 물건에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는. 세법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제일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흥미를 갖고 그 세법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법인세 공부하면 이해도 안 되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세법을 먼저 하고 먼저 흥미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부가가치 개념입니다. 이거 별표 치십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와요.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국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아니에요. 국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다. 재화나 용역 이게 뭘까요? 재화는 물건, 용역은 서비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따른 소비행위,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세금이죠. 그래서 뭐라 했죠? 부가가치세라고 했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 소비세입니다. 일반 소비세는 이제 저소득층부터 이제 뭐 고소득층까지 그러니까 구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 물건, 특정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일반 소비세는요 구분 없어요. 무조건 물건 샀다 부가가치세, 물건 샀다 부가가치세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소비세예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라면 틀려요. 그 다음 세 번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하고요.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하고 일치하지 않은 간접세예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해가 직접 납부하신다면은 납부하겠어요? 10명 중에 9명은 납부 안 할걸요? 그리고 번거롭습니다. 물건 살 때마다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냐?
라는 부분 자체가 많이 번거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는 기업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업이 신고해주고 납부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누구냐면은 최종 소비자를 뜻해요. 그러면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최종 소비자이고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가 납세 의무자라면은 일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맞아요.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부르냐면은 간접세라고 불러요. 우리 조세법 총론에서 배웠죠? 근데 만약에 신고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한다면 뭐예요? 직접세인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직접세라고 하면은 틀렸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다. 우리 그 다단계 에터미 같은 그런 의미 아니에요. 다단계 거래세는 이제 물건을 이렇게 해서 이제 구입해가 10%를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판매를 할 때 10%가 부담이 되죠. 또 이렇게 이제 구입하는 사람이 또 이제 판매를 하죠. 그러면은 10%를 부담을 해요. 누구한테? 최종 소비자까지 도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다단계 거래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도입했던 1977년도에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제 설명이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인해서 이제 물가 폭등이 이제 시대였던 부분이고 그래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10%, 판매했을 때 10%, 그 다음에 또 재판매했을 때 10%, 그 다음 최종 소비자까지 부담하는 또 10% 이렇게 해서 부담하는 게 다단계 거래세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부분에서 낚시가 많이 들어오는데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 단계라고 하면은 이제 판매를 했던 자, 그 다음에 현 단계에서는 내가 구입을 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내가 구입을 한 거죠. 내 구입했을 때 매입조. 그 다음에 전 단계는 이제 전 사람이죠. 그래서 판매를 한 거죠. 매출이죠. 그러한 부분에 매출에서 매입을 빼준다라는 부분이 이게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전 사람이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했고 내가 구입을 했으니까 매출하고 매입하고 그거를 빼라 라는 부분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이 아니고 본래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는 거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줄 것이면은 재화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10%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거래징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러니까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다라고 하면은 이 용어는 안 쓰거든요. 안 쓴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사용하고 있고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요 핵심 키워드를 제가 노란색으로 현관패 해놨잖아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거는 한번 읽어만 보시는 걸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한번 복수해보자면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서 최종 납부할 금액이 결정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을 꼭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제 이해하시면서 아 이렇게 부과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 메인은 물건에 대한 세금인 거지. 그러한 부분에서 근거를 보시고 이 특징을 파악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6번째. 부가가치세는 영세와 면세다. 이렇게. 6번째. 영세, 면세. 자, 첫 번째 줄에 읽어볼게요. 이때까지 설명한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10% 부과되는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매출 시 0%에 해당하는 영세. 영세가 말 그대로 0이라는 부분이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텍스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세기 면제입니다. 사면이라는 뜻의 그런 면이고요. 그래서 면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세는요 여기 간략하게 줄 거면 돼요. 원래 자세한 부분은 이 3장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0%의 세율을 적용 이렇게만 줄거주면 되고요. 어떤 거냐면은 수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출. 해외에 수출하는 국가는 0%의 세율을 부과한다. 어떻게? 소비지국 가세 원칙에 의해서 0%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면세는요, 세액을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이 문제의 취지는 뭐냐면은, 이 면세의 역진성 완화의 목적이에요. 우리 그 부가가치세 특징 중에서 일반 소비세라고 아까 배운 바 있죠. 일반 소비세는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구분 없이 세금을 다 부과합니다. 근데 이게 그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이 치명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저소득층인 경우에는요. 부가가치세를 10%를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인 경우에는 뭐 그거 아이 거 내면 되지 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거부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관계없이 이러한 부분은 세액을 면제해주자 라는 의미가 만든 게 바로 이 면세고요. 내수 판매에 해당이 됩니다. 수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진성 완화를 위하여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요 3장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 세액의 0%를 적용한다라는 수출, 이 키워드가 돼요.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영세라고 하면은 리콜, 수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면세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부분에 이제 부담 없이 이제 구입도 가능한 부분. 주로 어떤 메인이 어떤 거냐면은 주로 의식주 생각하시면 돼요. 의식주가 면세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주 위주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 역진성 완화의 의미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세는 약간 의식주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의식주는요, 부가가치세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이제 싼 가격에서 이제 구입이 가능한 부분이죠. 싸지도 않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업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할 때 이 사업자에 의해서 이제 생기잖아요. 이 사업자에 대한 종류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또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니까 대분류는 두 개인데 이제 다시 할게요. 사업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과세 아니면 면세.
그러니까 과세는 물건에 대한 10%가 부담이 되죠. 또는 0%에 대한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과세 사업자라고 불러요. 부가가치세가 있는 사업자. 근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있는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주로 의식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크게 부가가치세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과세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없냐 이랬을 때는 면세 사업자 이렇게 나눠지고, 그래서 이거를 둘 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사용하는데 이제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가 힘이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사업자로 이렇게 등록을 하되 면세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 겸업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부가가치세가 있냐 없냐 그거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하면은 둘 다 쓰는 사업자도 있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가가치세가 있냐 없냐 둘 다 사용하냐 라는 부분이고,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는 사업자도 또 여기서 또 두 가지 나눠져요. 어떻게? 일반 사업자냐 아니면은 간이 사업자냐. 간이 사업자는 말 그대로 간이,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간이 사업자는 법인으로서는 못해요. 그래서 개인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연 4,800만원에서 1억 300 사이에서 매출액이 나오는 개인만 간이 가세자로서의 요건이 돼요. 그래서 간이 사업자의 혜택은 어떤 거 있냐면은, 첫 번째, 신고를 1년에 딱 한 번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부가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확 내려갑니다. 그리고 4,800만원 미만의 매출액이 나왔을 때는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혜택이 있는 반면에 세금 환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이사업자의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는 그냥 이러한 종류가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뭐 사업자 종류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나오니까 뭐 이러한 종류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래 증빙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 나중에 격리직 하면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법적 거래 증빙은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무조건. 선생님, 간이 영수증은 증빙이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는, 간이 영수증도 증빙은 맞아요. 근데 얼마 이하여야 되냐? 3만원 이하여야 되는 거예요. 3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뭐 소득세라든지 이제 법인세를 사업을 할 때는 이제 법적 증빙 서류라기보다는 그냥 증빙 서류에 해당이 되는데, 부가가치세에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법적 증빙 서류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이 영수증은 뺀 거예요. 그래서 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후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에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법적 증빙서류에서 배웠고, 세 번째는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부가가치세율은 10%인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는 이제 뭐 세금 다시 할게요.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는 사업자, 10%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있는 일반 사업자, 과세 사업자죠. 그 다음에 세액을 이제 면제를 해주는 면세 사업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빙서류 4가지. 어떤 거?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4가지 꼭 이 증빙서류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부가가치세의 기초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 총론 부분에서 이렇게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지 향후 2장, 3장, 4장, 5장까지 할 때 문제없이 다 따라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 자, 한번 봅시다.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될 납세 의무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과 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조합도 포함을 합니다.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근데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고 납부는 안 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거는 맞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법인, 그 다음에 그 밖에 단체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법인격이 없는 뭐 그런 뭐 이제 법인을 보냐 안 보냐 뭐 그런 단체라는 내용이 있는데 국세기본법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 개인, 법인.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 개인과 법인. 근데 여기서 조금 보충해야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사업자이어야지만 부가가치세를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1번인 경우에는 사업자이어야지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세 의무는 있다는 부분이고, 재화의 수입도 당연히 사업자인 경우에만 신고 납세 의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재화의 수입은 누가 신고해 주냐면은 이제 세관장에 의해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개인의 명의다. 사업자가 없다. 이럴 때도 신고는 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신고는 내가 안 하죠, 직접.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하는 거는 해당이 돼요. 이 정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 그 법적 증빙 서류에 대해서 봤을 때 세용계산서 서식은 이렇다라고 보면 되고요. 뭐 사실 이거는 종이이기 때문에 전자는 이제 색깔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항에서 이제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서식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받는 자 보관용, 이건 매입자 두 부예요. 두 부로 해가지고 이제 매출자, 매입자가 각각 갖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보시면 되고, 그냥 참고용이에요. 그냥 참고용으로 세용계산서 서식은 이렇구나 라는 정도만 보아주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하면서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서식이구나 그냥 참고로 보아주시면 돼요. 자, 5번 과세기간입니다. 자, 오늘 이번 27강은 과세기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에 2번 납부합니다. 원칙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상반기랑 하반기로 나누어서 납부를 해요. 이렇게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는 1년에 4번 납부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법인인 경우에는 1년에 4번 납부해요. 그래서 원칙은 원래는 2번이에요. 원칙은 2번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4번 납부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상반기랑 하반기 나누어서 그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기간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1기랑 2기를 나눠져요. 이렇게. 언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그 다음에 7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그리고 약간 예외적인 부분. 어떤 냐면은 이제 이 3가지 있죠. 어떻게?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상반기랑 하반기를 통해서 1기랑 2기를 나누는데, 그러면은 1기인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가 개설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2기에 사업자 개설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과세기간을 정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3월 4일에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과세기간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이게 이제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끝나는 날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폐업하는 경우. 폐업은 폐업일까지입니다. 폐업일 그 다음 날 아니에요. 폐업일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뭐 폐업을 5월 24일 했다. 그러면은 5월 24일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한 날까지 과세기간 잡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은 굳이 몰라도 돼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년에 2번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뭐 신규로 사업을 개설하거나 사업자 폐업하는 경우에는 시작일로부터 끝난 날까지, 폐업인 경우에는 시작한 날로부터 폐업일까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1년에 4번이라고 했었잖아요. 아마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그냥 여기서 얘기할게요. 1년에 4번인데 어떻게 분기별로 납부를 해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눴잖아요. 1기하고 2기를 이제 상반기랑 이렇게 이제 하반기를 나눠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 1기랑 2기를 또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분기별로 나눠줄 거예요. 어떻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그래서 1분기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그 다음에 2분기는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분기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예요. 그 4분기는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과세기간으로 이렇게 모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1년에 4번, 개인인 경우에는 1년에 2번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은 1년에 2번 누구? 개인이더라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할 거냐 밑에 적어놨어요. 자, 사업자는 제 밑에 줄에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정신고 납부라 한다. 물론 법인인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개인인 경우에는 이제 6개월치마다 한 번이니까 과세기간이 끝난 언제까지? 25일 이내. 그러면 1기는 과세기간이 언제까지예요?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2기는 내년 1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다음 달 25일까지. 자, 그러면은 법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다음 달 25일까지니까 4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7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10월 25일까지. 그 다음 내년 1월 25일까지.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5번의 과세기간은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있는 부분은 그냥 읽어만 보세요. 그래서 개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 간이가세잖아. 아까 1년에 한 번 신고 납부한다고 얘기를 혜택을 줬는데 과세기간은 이렇고요. 그래서 납부기한은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아, 본래 5번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게 연결돼 있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일단 오늘 했던 내용을 자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는 뭐에 대한 세금이에요?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에 대한 세금이더라.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하면은 재화, 서비스인 용역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세금이고, 몇 퍼센트를 부과한다 했죠? 10%를 부과한다라고 제가 했었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뭐예요? 국세죠. 그러니까 전국의 이제 모든 부가가치세를 중앙정부로 이제 납부를 하는 국세고. 자, 직접세였어요? 간접세였어요? 그렇죠. 간접세죠. 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과 관계없이 모든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 일반 소비세. 그 다음에 판매할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다단계 거래세. 그 다음에 세액을 0% 하는 거 뭐예요? 제로 텍스, 영세. 그 다음에 세액을 면제해주는 면세. 이렇게 키워드만 파악해주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에 몇 번? 2번 납부를 하죠. 그 다음에 예외적인 부분은 이제 사업이 이제 개시라는 부분에서 끝나는 날까지. 그 다음에 폐업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예요. 폐업일하고 다음 날까지예요. 폐업일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이기인 경우에는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인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납부해요? 4번 납부하는 거죠. 분기별로. 그래서 1기 예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래서 예정 확정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3개월마다 끊어서 이제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 이건 꼭 아셔야 돼요. 네 번째는 증빙서류. 법적 증빙서류 4가지였죠. 뭐였어요? 그렇죠.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계산서. 면세에 해당하는 부분.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이 4가지로 이렇게 증빙은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5번째는 사업자는 크게 부가가치세가 있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라고 부르죠. 또는 일반 사업자로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 사업자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한다. 뭐였어요? 겸업 사업자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내용은 조금 많은데 천천히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7번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세금을 이제 여러 사업장 있죠. 여러 사업장에 있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자 단위과세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 조금은 흥미를 갖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2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